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또 우리 부부는 어때 오늘 하루 잘 지내셨을까요? 오늘 또 저와 함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자, 여기 또 사례를 주신 분 우리 또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우리 이제 부부로 쭉 살아오셨잖아요. 또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쭉 사시다가 평생을 사시면서 다툼 한 번도 안 한 분 계실까요? 또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한때 한 40대 초반에 저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동네 그냥 동네 자주 가는 이제 서로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남편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았어요. 뭐 만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또 뭘 막 해서 주고, 그리고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또 그 친구랑 제 남편이 술을 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술도 마시고 이래서 그냥 한 동네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요. 가끔씩 이거 뭐지?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저도 가끔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관계로 있는 거는 맞는데 제가 불편하면 그것들이 의심을 싸게 되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무 일 없고 좋은 친구로 잘 유지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답니다. 자, 여기 글을 주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남성분이세요. 저는 원래 환갑을 맞은 누구시네요. 네. 아내의 태도에 화가 나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내가 어쨌길래. 예.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섞지를 않아요. 부부가 함께 산다 할 때는 제일 기본으로 갖춰줘야 될 게 사실 존중이잖아요. 인정 이런 거죠. 근데 존중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건 바로 무시거든요. 무시. 그 제일 화가 나죠. 이거는 남편분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도 이런 무시하는 발언, 무시하는 태도 용서가 잘 안 되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지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무시하는 눈길은 어떤 걸까요? 와도 왔을까? 가도 갈까? 그냥 넘보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말을 해도 기본적인 말만 하시는 거예요. 저녁은? 이런 거 있잖아요. 퇴근하고 오시면 저녁은? 그래도 부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밥은 또 차려주는 이런 관계. 냉랭하네요.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자, 그래서 아내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 쌀쌀하게 대하니까 딴 데 좋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또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내를 되게 사랑하시나 봐요. 자, 그럴 때마다 무시할 때마다 저는 밤마다 아내를 힘으로 품으면서 남편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게 어떻게 그림이 잘 그려지세요?
쌀쌀하고 냉정하고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잘 안 섞는데 밤에 잘 때 같이 자자고 하면 그거는 잘 잦을까요? 약간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 마음은 이런 거죠, 또. 내가 이렇게라도 접촉을 하지 않으면 진짜 멀어질 것 같고 진짜 남이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인정받고 싶어. 나 그래도 남편이야. 그래도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 남편분 생각이시네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더 밀쳐내죠. 더 싫은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물론 몸이 서로 사랑하면 또 그 마음도 더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일단 가야 또 몸으로 또 사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가 있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분위기, 나를 위해주는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여자들은 사랑을 머리로 한다 그러잖아요. 머리로 해요. 그냥 잘해주는 그 멋있는 모습, 나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이 마음으로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뭐 물론 머리로 사랑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신체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좀 더 치중을 하는 편이더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남편분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쌀쌀하게 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도 내가 밤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딘가 나갈 것 같고 딴 사람한테 갈 것 같은 불안함이 되게 작동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붙들지 않으면 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아내는 그럴수록 자꾸 낮이 되면 이제 바깥으로 쇼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동호회도 가고 뭐 이제 자기 개인적인 삶을 굉장히 누리면서 사시는 거죠. 물론 남편분은 직장에 가가 계시는 거고요. 밖에서 아주 뭐 친구도 잘 만나고 동창 만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놀다 오시고 나면 또 그럼 그 기분으로 좀 좋은 기분으로 남편이 들어오실 때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만난 식단 차려놨어요. 뭐 이래주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얼굴만 보면 찬바람이 쌩 분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까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좀 알려주세요. 알면은 제가 잘해줄 텐데, 더 이런 관계가 안 되도록 제가 더 노력해서 잘할 텐데, 이 마음이 있으시네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알면 잘 풀어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이분의 고민이에요. 자,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자꾸 이제 이런 날이 오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짜증도 나죠. 집에 들어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일 마치고 들어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서 진짜 쉬고 싶은 곳, 편안한 곳, 이런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관문을 밀치는 순간 냉기가 돌고 그 쌀쌀한 눈빛에 견디기가 되게 힘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성질이 이제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괜히 혼자서 트집 잡고 틱틱거리고 막 이제 이 원만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언도 하고 아직 폭력을 행한 적은 없으시다 하거든요. 근데 폭언도 폭력이거든요. 그렇잖아도 아내가 뭐가 불만인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성질 내고 폭언하고 그러면 이 관계는 이제 점점점 더 멀어지겠죠.
결혼 전에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결혼 전에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아내가 막 좋다고 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쭉 짜고 좋다고 결혼해달라고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남편이 죽으라고 따라다녔답니다. 진짜 첫눈에 반한 사람, 저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구애를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간도 이제 길었겠죠. 끊임없이 구애를 할 때는 아내분이 또 선뜻 허락해 주지 않았으니까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고 뭐 이런 연애 기간이 이제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처음 본 제 아내는 마음에 확 들었고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아서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았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충분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거예요. 왜?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건 하고 싶지도 않고 싫어하는 행동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먹고 싶지만 아내가 이거 좋다면 억지로라도 먹어가면서 아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했다고 하겠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바라봤더니 드디어 아내가 오케이 라고 이제 승낙을 해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제 아내가 왜 이렇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첫눈에 확 반했으니까 그 기분이 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더래요. 그냥 아내가 좋은 거예요. 어쩌면 또 이런 모습이 될까요? 진짜. 너무 좋대요. 바라만 봐도 좋고 사랑스럽고 정말 이분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내가 하라는 대로 또 아내가 불편해 할까봐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죠. 항상 을의 자세로 임했답니다. 결혼 후에도. 참 자상도 했을 거고요. 그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남편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을이었거든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남편이 하라는 거 다 했고 밥상 안 차려놓으면 막 역정내고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보면 늘 더 잘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남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힘들까봐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막 이러는 거. 이게 이제 배려고 사랑이지 않았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 이런 남편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너무 잘해주려고 애쓰겠죠. 낮에는 성실한 남편, 밤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온몸을 다해서 사랑을 했대네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아기도 태어나게 됐고, 근데 대부분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기 속에 아기를 낳는 일이 굉장히 큰 일로 남아있어요.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낳는 기점으로 해서 뭐 아기로부터 다시 얻어지는 행복도 느낄 수 있고 또 그 아기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새롭게 변화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아기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이렇게 덜 행복해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참 다양하게 일들이 있어지는데 이 아내는 우리 여기 말씀하시는 아내분은 아기를 낳고 난 뒤부터 우울증을 이제 알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되게 큰 변화거든요. 사실 여성들한테 있어서 아기를 낳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예요.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고의 고통도 겪어야 됐었고, 그때 누군가 있어줘서 위로가 되지 않으면 평생 간다고 할 정도로, 이제 우리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잘 해줘도 우울증이 올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아픔을 내가 잘 감당해내지 못한다든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잘 감당해내지 못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우울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울증, 이제 우울감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있는 정세로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부부관계도 이제 성을 기피하게 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면 사실 몸의 신체적 변화도 크게 일어나고, 또 때로는 질 분비물이 또 뭐 순간적으로 잠깐 뭐 또 마르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랑의 이름으로 덤벼든다면 상처가 되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 마음,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남편 저렇게 아기 낳고 힘들었고 우울증이 있으니까 내가 위로해줘야 돼, 내가 더 잘해줘야 돼,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바꾸면 이해가 되는데, 보통은 입장 바꾸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준대로 행동하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막 아기 낳고 우울해하니까 이 남편분은 내가 더 잘해줘야 돼,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분의 방식은 몸으로 사랑하는 거에 더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내분의 몸은 어때요?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할게요, 위로해 줄게요, 막 이런 식으로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사랑하겠노라고 우는데, 아내는 불편하죠. 질도 아픈 데다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남편분이 제일까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줘야 행복한 줄 알고 밤마다 성관계를 요구했다라는 거죠. 자, 아내는 이런 부부 관계를 싫어하는 거죠. 나 좀 내버려둬, 지금 쉬고 싶어, 이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반대의 생각으로 힘들지, 내가 사랑해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계속 이 방법. 너무 엇갈린 사랑 아니에요? 이해하는 방식도 달랐고 헤아려주는 마음의 그 방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자, 부부관계를 싫어하고 거절하는데도, 거절할 때마다 안 하면 이 지금 안 그래도 좀 그런데 아기 낳고 힘든데 이 과정들이 좀 부부관계를 좀 뜸하게 해버리면 멀어질까 봐 불안했나 봐요. 그래서 더 억지로 강행을 했다는 거죠. 이제 아내가 왜 아주 쌀쌀하게 쳐다보고 무시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자녀들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기 낳고 초반부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내도 하지 마, 싫어해 얘기도 잘 못하고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의무적인 기쁨 이런 걸 누려서가 아니라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부부관계를 그냥 부부니까. 또 이거 우리가 왜 일정 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고 이러면 6개월 이상 이렇게 거부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부부니까 그냥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 맞춰줬다는 거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동창 모임이니 뭐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때 개인 시간을 좀 가지죠. 취미로 뭘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그제서 자신을 찾아가는 일들을 좀 하게 돼 있죠. 40 좀 넘었으면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자녀 키울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자녀에만 올인한 상태거든요. 그 자녀를 키우면서 뭐 그렇다고 아주 훌륭히 뭘 잘해주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옆에는 엄마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 올인을 한 상태고, 그 자녀들이 혼자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고, 움직이고 싶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되게 아이를 좀 성장시키고 나면 그제서 사회생활로, 취미생활로 이제 바깥 생활에 좀 접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또 그렇게 자기를 또 찾아서 살아야지. 아기 엄마, 누구의 남편, 뭐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기 이 가정 속에만 우물함이 있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은 일단 숨 막히는 이 남편만 보면 답답하고 숨 막히고 싫은, 이제 일단 싫음이 많은 거죠. 억지로 하니까, 혼자의 생각으로만 하니까 싫은 거죠. 내가 존중받지 못한, 근데 남편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내 또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죠. 내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내 표정 보고 몰라? 내가 이거 불편해하는 거 몰라? 이런 거죠.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존중해주지 않아? 이런 마음이 아내도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아내는 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두 사람 간에 서로 뭐 때문인지 없이 그냥 쌀쌀하고 냉정하고 뭐 이런 어두운 이런 기류만 흐를 뿐이죠. 자, 그러다가 이러고 있다가는 진짜 병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발을 내디딘 거죠. 나가서 친구 만나면서 좀 풀고, 예, 또 만난 거 먹으면서 풀고, 쇼핑하면서 좀 풀고,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찾은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외적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뭐 바깥 활동을 하지 말라, 또 거기에 뭐 통제를 하고 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들어오고, 단지 남편도 나가서 놀았으면 돌아와서 나에게도 좀 잘해줘라는 바람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자,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가 어느 날 이 아내 전화기가 비번으로 묶여지더라는 거죠. 비번을 걸어 놓는 거예요. 우리 뭐 부부 같으면 전화, 요새는 뭐 다 걸어 놓나요? 옛날에는 그냥 이래 좀 열어놔요. 그래서 뭐 왜 서로 뭐 봐도 되고 뭐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 부부는 보니까, 아내는 보니까 이제 전화기를 비번으로 잠궈 놓고 전화가 띠리링 울리면 뭐 옆방, 베란다 이런 데 다른 데 가서 통화를 좀 하고, 이제 요런 일들이 좀 빈번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집 전화로 떼르릉 울려서 바로 앞에 거실에 앉아 있는 내가 탁 받으면 뚝 끊기고, 또 떼르릉 울려서 탁 받으면 끊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가끔씩 생기니까 이거 뭐지? 아내를 이제 의심을 하게 되던 거죠. 아내가 좀 의심이 되더라는 거죠. 왜 내 전화를 왜 끊지? 누구지? 이런 거. 나 아니면 누구지? 아내인데. 그럼 아내를 만나고 싶은 사람일까? 통하고 싶은 사람일까? 그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으면 자꾸 끊는데 전화 올 때가 있느냐? 그리고 왜 전화할 때 저기 다른 데 가서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편하게, 그죠? 그냥 아는 사람인데 뭘 그리 신경 쓰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아내는 전화 받는다든가 이런 걸 할 때 눈치도 좀 보고, 그래도 부부니까 눈치도 이제 전화 오면 좀 눈치 보고 살살 뭐 이렇게 나가서 하는 이런 일이 있어졌다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외도가 이제 의심되죠. 그러면서 자꾸 일상을 점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에 크게 통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나가서 뭐 했는지,
누구랑 놀았는지 자꾸 묻게 되는, 그리고 알고 싶어지고 전화기가 엄청 궁금하고 그런 거예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톡하는지가 이제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의심의 수치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비번을 알게 돼가지고 문자 검색을, 이제 문자를 열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낯선 사람, 그렇죠. 이제 이 사례자가 모르는 사람이겠죠. 그런 문자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문자는 아닌 것 같은, 뭔가, 진하게 친한 느낌? 나보다 더,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문자들이 오가고, 그런 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죠. 또 이 남자가 누군지, 물론 이제 전화기를 훔쳐본 거는 잘못됐지만, 이 아내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신고할 거야는 안 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전화기를 우연히 봤는데, 여기서 뭐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누구냐? 막 이렇게 막 추궁을 하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 바람 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의심을 지금 바람 피나 의심하는데, 숨겨도 뭐 할 텐데, 나 지금 바람 피고 있어.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어.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과 통화하고 이 사람과 얘기하고 이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불편해? 남편인데? 그러니까 계속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랑 있으면 왜 불편할까요? 고민이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저랑 있으면, 남편인 저랑 있으면 왜 불편하냐고요. 남편이 제일 편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거죠. 이 아내가 왜 남편이 불편할까요? 그리고 왜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그렇게 편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몰라요. 우리는 만나는 것도 안 받고 만나는 얘기는 안 해줘서 제가 그분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편안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례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 편한데 이 남편인 자신과 있을 때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협박까지 한대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관여하지 말아라. 내가 나가서 뭘 하든지 개의치 말고 그냥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혼하려면 이혼하자. 나 바람 피우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자. 뭐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기에 더 놀란 거죠, 사실은. 편하게 살고 싶대요. 그래서 큰 소리로 나 이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이혼을 원하면 내 이혼해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례자분 마음 어땠어요? 결혼 전부터 정성을 너무너무 들여갖고 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고, 사는 동안에도 내 아내는 너무 좋은 사람으로 머물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바람을 피운다고 하는데도, 말을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그럴 리가 없어. 지금 나한테 괜히 하는 소리지? 이런 거예요. 믿지도 않아요. 내 아내는 나를 두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나만 좀 바라봐줘, 나 좀 바라봐줘,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자, 아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내가 부족해? 내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지? 더 사랑해줘야 되겠네? 자꾸 혼자서 계산하고 잘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잘해주는 방식이 뭐라고요? 잠자리에서 잘하면 되는 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서 강요하고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내는 진짜 싫은 거죠. 우리가 성관계를 하는 게
행복하진 않잖아요. 좋을 때 서로 마음이 맞아서 행복할 때 좋은 거예요. 근데 일방적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폭력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자분은 계속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신 거예요. 자기는 아내를 안 때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폭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폭언을 했어요. 이것도 폭력은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서 했을 뿐이야. 이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폭언을 하는 거, 이거 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대. 그러니 이거를 이제 알려드려야죠. 자, 잘해주면 되는 방식이 부부 생활,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더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럴까요? 점점점.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또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집집마다 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또 그 부부들이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제 생각은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또 그런 집도 있고 뭐 이런 거 서로 다르니까 그 집 내부 상황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집착에 집착을 넘어서 진짜 강제로 막 이 부부관계를 가지고 하니까 급기야 아내가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나 그 사람과 잠까지 잤거든요. 그냥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자기도 했다고요. 진짜 바람 피운 거 맞다고요. 뭐 이런 거죠. 당당하게 잠자고 바람 피웠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있나 봅니다. 네, 많이 사랑하시는 거는 맞네요. 아내가 옛날에 내가 처음에 혹 하고 반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아내의 바람은 왜 시작이 됐을까요? 아내 바람이 나 바람 필 거야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못됐을 때 항상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보통은 또 그러잖아요. 왜 집에 가만히 있지 나가서 바람을 피우냐 등등으로 추궁하고 모든 잘못을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많이 떠넘기는 게 되죠. 물론 바람을 피면 안 되죠. 부부 관계가 있으니까 아직도 혼인 사실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 피우는 거는 정당한 일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 맞아요. 그러면 아내는 또 왜 바람을 피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 너 사랑해가 아니라 그죠? 이렇듯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누구는 진짜 물질만 막 잘해주면 막 꽃이랑 선물이랑 주면서 나 너 사랑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른데 몸으로 이제 이분처럼 정말 어떤 성관계에서 만족시켜주면 돼 이렇게 몸으로 정말 막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물질 아까 그랬잖아요. 선물 공세 꽃 이런 거 사주면서 또 그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난 말없이 묵묵히 옆에서 뭐가 필요한지 배려해주고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냥 마음으로 사실 나 너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가 서로 통해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이런 모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랑의 방식이 다 다른데 이것들이 딱딱 맞으면 궁합이 좋죠. 물질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질 공세하면은 최고잖아요. 그냥 따뜻한 마음을 서로 오가는 거 이거 딱 맞으면 이것도 최고죠. 그리고 몸으로 사랑을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정말 이런 성관계 너무 멋있게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면 이거는 또 짱이겠죠. 그걸 우리가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궁합이 잘 맞다고 하는 얘기들이잖아요. 겉보기의 궁합도 잘 맞아야 되고 속의 궁합도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그런 사랑의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던 이유도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끊임없이 보여줬을 텐데 충족이 안 됐었지만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다가오고 하니까 그 정성이 가득해서 결혼을 승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달랐던 사람들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례를 주신 분은 정말 몸으로 혼신을 다해서 사랑해주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려고 피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밖으로 나가서 외도를 하게 된 이유는 이런 남편, 일반적인 남편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불편했어요. 왜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아? 왜 이런 방식을 나에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라고 물어보지 않고 항상 자기 마음만 있었냐는 거죠. 그러면 또 아내분은 사실 자기를 또 표현할 필요도 있죠.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뭐 다른 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요. 소통이 제일로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서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체가 안 되죠. 사실 서로 나는 이게 옳아. 당신은 저게 옳아. 이렇게 서로 진짜 평행선을 가는 거죠. 소와 사자의 사랑 얘기를 알잖아요. 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주지만 사자 그거 못 먹어요. 사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잡아다가 소한테 갖다 주지만 소 그거 못 먹어요. 서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취향, 성격, 사랑의 방식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랑은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양방향이 되어져야 되죠. 서로 사랑한다가 되지 일방적인 사랑 뭐 안 되죠. 자, 이렇게 일방적인 성적, 성관계, 성적 접촉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착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아까 무시하는 거, 눈빛 안 보는 거 이것도 사실 폭력적인 행위죠.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꼭 때려서가 아니라 그죠? 헤아려지지 못한 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무언의 시선 폭력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을 나눈다는 거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이거 되게 좋은 의미고 좋은 언어이고 정말 감사한 일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부부 사이에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이 사랑도 더 크게 아름다워질 거라는 거죠.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그냥 일방적일 수 있어요? 마음이 오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부모 자녀 사랑, 뭐 부부애, 또 친구애, 뭐 우정 등등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마음이 오간다는 거고 마음이 오갔을 때 몸도 팔짱도 낄 수 있고 뽀뽀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런 나를 무시할 때 뽀뽀가 돼요? 나를 무시하는데 다정한 눈길이 나올까요? 우리 몸과 얼굴과 그 다음에 마음은 일체잖아요. 웃으면서 저 사람 되게 싫은데 제가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내가 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을 때 그때 몸도 움직이고 몸이 움직였을 때 또 충분히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부부 성관계, 부부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좋을 때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지 억지로 부부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면 하고 싶은지 지금 해도 되는지 등등의 마음을 물어보는 동의 형식을 구한다는 거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번번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밀감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게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물어봐야죠. 나 지금 이렇게 같이 자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부부니까 안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 부부라서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누군가는 싫고 불편하고 아프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은 보통의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아내, 여성 뭐 이런 사람들은요 남편에게 이제 그냥 아내분이라 할까요? 보통 남편에게 막 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소한 것에서 감동받고 조금 더 크면은 굉장히 감사해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남편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마음, 그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언어 표현도 잘해야 될 거고, 눈길도 잘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행동이 사람을 존중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무시하는 행동 있죠. 이거를 부부끼리는 정말 사랑한다면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 사례자분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노력 많이 했어요. 몸으로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이분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입장 바꿔서 아내는 뭘 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일방적인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아직도 인지 못했다면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맞춰주면서 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사과가 또 필요하겠죠. 그냥 이혼하기 싫어는 아니에요. 너랑 같이 살고 싶어가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이 충분히 위로받고 해소되려면 몰라서 못했던 건 우리가 용서가 되잖아요. 알면서 행했다면 용서가 안 되겠죠. 그 이용감이죠. 근데 남편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만의 방법을 고집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였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는데 서로 다른 사랑의 방식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다시 이제 돌아보고 자기 행동, 태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몰랐다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몰랐고 이게 최선인 줄 알아서 일방적으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하고 그리고 다시 잘해볼 방법들 찾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고 원하는 걸 말해주세요. 나도 그게 맞춰볼게요. 라는 양방향으로 가는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아내분 충분히 그렇게 마음을 충분히 내어놓으면 우리 남편분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때까지는 알고 억지로 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쪽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방식이 나랑 달랐고 몰라서 그랬다는 걸 이해하는 순간 아내분도 다시 마음을 남편분에게 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금방은 안 되겠죠. 물론 이런 과정들이 좀 긴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왔었으니까 또 회복되는 시간이 좀 길더라도 그 과정을 잘 견딘다면 충분히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원만한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라는 것은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잖아요. 네,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갈 때 정서적 양방향. 그러니까 방향은 같이 보고 가되 서로 마음은 왔다 갔다 양방향으로, 일방통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쌍방향, 양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외식도 하고, 예, 놀러도 가고, 좀 더러 손만 잡고 자자 이렇게 해보세요. 꼭 성관계가 최선은 아니니까요. 손만 잡고 자자, 안고만 있을게 라는 이런 방식으로 스킨십의 폭을 좀 더 넓혀가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